당장 모든 시험을 중단하라. 2023년 10월 17일 발트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나토 최정예 소나 시스템이 무력화됐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하나가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독일의 자랑, 프랑스의 기술, 유럽 30년 노하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덴마크 최고 전문가 미카엘 소렌센이 절규했습니다. 장영실함,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답은 없었습니다. 그가 한국 관제실 문을 박차고 열었을 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차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작은 점 하나. 마이너스 13데시벨. 핵잠수함 러시아도 기술 강국 독일도 절대 도달하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소렌센의 30년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완벽한 침묵, 유럽이 놓친 이 기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재검증 날이 왔습니다. 발트해 같은 시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독립평가단이 왔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언론도 왔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수온이 불안정했습니다. 파도도 3m였습니다. 장영실함이 자망했습니다. 저는 소나실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썼습니다. 수심 50m. 노이즈 플로어 마이너스 11데시벨. 블라지예프스키가 비웃었습니다. 봤지? 저번엔 조작이었다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심 70m. 마이너스 12데시벨. 수심 100m. 마이너스 12데시벨. 안정됐습니다. 독일 평가관이 말했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심 120m. 마이너스 12데시벨. 파도가 거셌습니다. 수온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도 소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노르웨이 평가관이 속삭였습니다. 메인 추진기 차단 테스트였습니다. 차단합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노이즈가 살짝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10데시벨. 2초 후. 다시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12데시벨. 반응시간 1.9초. 스웨덴 평가관이 기록했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독일 평가관이 말했습니다. 저희 장비로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럼 장비가 문제야. 세 개 장비 모두 다른 제조사입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평가단장이 발표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정숙성 마이너스 12데시벨. 반응시간 2초 이내. 열관리 완벽.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40년간 잠수함을 평가해왔습니다. 이런 성능은 처음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는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처음 데이터를 봤을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팀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예.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한국의 침묵을요.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부두를 봤습니다. 장영실함이 햇빛을 받으며 떠 있었습니다. 검은 함체가 빛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오늘 진실이 승리했다. 침묵이 증명됐다. 그리고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배웠다. 펜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고요가 왔습니다. 한국의 고요였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침묵이 세계를 바꾸는 미래를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실암 재검증 보고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의심을 반박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장영실암은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침묵을 세계에 알리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시작이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폴란드 의회 최종 심사 날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회의장은 가득 찼습니다. 의원들, 언론, 평가단 모두 모였습니다. 한국 팀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잠수함 도입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독립평가단 보고를 듣겠습니다. 독일 평가단장이 일어났습니다. 장영실함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정숙성, 지속성, 안정성 모두 검증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기 운용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5년, 10년 후에도 이 성능이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3년간 내구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5천의 충방전 후에도 성능 저하는 3% 미만이었습니다. 3%?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일반 배터리는 20% 이상 저하됩니다. 저희는 특수 코팅 기술로 이를 막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실험실 데이터입니다. 실제 해상에선 다를 겁니다. 한국 팀장이 답했습니다. 실외역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동해에서 2년간 운용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렌센 박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30년간 잠수함을 평가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영실함은 제가 본 잠수함 중 최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숙성은 핵잠수함 수준입니다. 자동화는 완벽합니다. 내구성도 검증됐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봤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추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은 특별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저는 앉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52표. 가결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팀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의 실력입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오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기준이 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침묵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폴란드, 한국 잠수함 선택. 침묵의 혁명, 장영실함.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장영실함.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다. 이건 한 나라의 의지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집념이다. 그리고 그 집념은 세계를 바꿨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침묵이 세계를 움직였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이 됐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30년 경력 중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지켰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코펜하겐 항구였습니다. 제 연구소가 있는 곳이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진수식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르고 잔잔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소를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장영실함이었습니다. 검은 함체가 빛났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함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밤을 보냈겠군요. 네. 셀 수 없이 많이요. 저는 함체를 따라 걸었습니다. 여기가 배터리실입니까? 네.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들이 정교하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다니. 3년 걸렸습니다. 배치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의 인내심은 대단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다음 세대군요. 네.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배우나요? 팀장이 웃었습니다. 저희보다 낫습니다.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해군, 언론 모두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장영실함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샴페인 병이 함체에 부딪혔습니다. 깨졌습니다. 진수. 장영실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일었습니다. 함체가 물에 떴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을 보게 될 줄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팀장이 옆에 섰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죠. 당신들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진수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부두에 홀로 섰습니다. 장영실함이 저 멀리 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침묵의 시작.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세계를 바꿀 것이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한국의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는 침묵으로 시작됐다. 펜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맙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보게 해줘서. 장영실함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함체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30년 경력 중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초청 강연을 왔습니다. 서울 국방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미래 잠수함 기술 세미나라는 주제였습니다. 회의장은 가득 찼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관계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카엘 소렌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침묵입니다. 화면에 장영실함 사진이 떴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잠수함을 처음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12데시벨. 불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가 떴습니다. 이건 1년간의 운용 데이터입니다. 정숙성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1200회 충방전 후에도 저하율은 2%입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기술의 혁명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혁명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 설계를 바꿨습니다. 3년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완벽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영실함은 특별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침묵은 시작입니다. 한국의 침묵은 이제 세계 기준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독일 전문가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일보다 낫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일본 전문가도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 중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국 팀과 협력하십시오. 그들은 기꺼이 도울 겁니다. 프랑스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다음은 어디입니까? 한국이 다음 목표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후에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팀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박사님, 강연 잘 봤습니다. 과찬이셨습니다. 아닙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험 장면들이었습니다. 진수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추억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뭡니까?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더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더 조용하다고요? 네. 마이너스 15데시벨이 목표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장영실함도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믿음이 큰 힘이 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한국팀 건배를 했습니다. 장영실함을 위하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30년 경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요? 네. 당신들과 함께한 이 순간입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행운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진짜 소리를 들었다. 침묵의 소리를. 그 침묵은 세계를 바꿨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됐다.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30년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침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중단. 시험 중단.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제권을 잃었으니까요. 소나가 표적을 놓쳤습니다. 레이더도 희미했습니다. 잠수함이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장영실함. 응답하라. 잡음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 관제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왜 웃는 겁니까? 소리쳤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점 하나. 마이너스 13데시벨.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미카엘 소렌센입니다. 덴마크 출신이죠. 57세입니다. 30년간 바다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소나 전문가입니다. 해양 음향 물리학 박사죠. 나토 해상 감시 프로젝트 기술 자문을 했습니다. 독일 잠수함도 봤습니다. 프랑스 것도 봤습니다. 일본 것도 봤죠.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발트해. 수심 45m였습니다. 한국의 장영실함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3,000톤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죠. 리튬이온 배터리를 쓴다고 했습니다. 수직 발사대 10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리튬이온으로 작전 일수를 늘린다? 불가능했습니다. 수직 발사대 10기? 함체 소음이 폭발할 겁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소나실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썼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장영실함이 자망했습니다. 처음엔 들렸습니다. 미세한 진동음이죠. 역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군. 그런데 5분 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귀를 때렸습니다. 고장인가 싶어서였죠. 다시 썼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노이즈 플로어. 마이너스 12데시벨.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 마이너스 12데시벨? 불가능했습니다. 핵 추진도 어려운 수치니까요. 측정 오류다. 확신했습니다. 재측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12데시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 평가관을 봤습니다. 그도 창백했습니다. 표적거리. 외쳤습니다. 1.8km입니다. 18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18노트면 들려야 했습니다. 스크류 소리라도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제실로요.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리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를 봤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정상 작동 중입니다. 정상이라고요? 소나가 표적을 잃었습니다. 그가 저를 화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면엔 희미한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호 강도 마이너스 13데시벨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엔지니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최적 운용입니다. 추진 모터 진동 억제 설계죠. 보조 추진기 소음 제거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은 압니다. 하지만 실제론 불가능합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10분포도였습니다. 배터리 온도 그래프였습니다. 완벽하게 평평했습니다. 저희는 3년간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3년. 네.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설계였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집념이었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그 오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소나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다시 썼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장영실함은 수심 50m에서 기동 중이었습니다. 속도 20노트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옆 평가관이 속삭였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노이즈 플로어 마이너스 12데시벨.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같았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건 미친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 30분간 마이너스 12데시벨을 유지한다.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독일 212A급도 못했습니다. 일본 소류급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7일 14시 23분. 장영실함. 수심 50m. 속도 20노트. 노이즈 플로어 마이너스 12데시벨. 30분간 유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메인 추진기 차단 시험 시작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메인 추진기 차단. 위험한 시험이었습니다. 보조 추진기 자동 전환 시퀀스 가동합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노이즈 플로어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11데시벨. 그리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12데시벨. 전환 완료. 반응 시간 2.1초. 진동 변화 0.3데시벨.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1초. 0.3데시벨. 이건 자동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옆 평가관이 말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장영실함이 부상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 문제가 있습니다. 진동 문제도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3년간 실패했습니다. 배터리가 과열됐습니다. 진동이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설계를 7번 바꿨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군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수색 작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셨을 때 우셨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잠수함이 있었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완벽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살아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깔봤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존경합니다.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드는 사람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장영실함이 햇빛을 받으며 떠 있었습니다. 검은 함체가 빛났습니다. 아름답군요. 중얼거렸습니다.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장영실함.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다. 이건 한 나라의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 침묵으로 말한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장영실함의 침묵을.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오늘은 심해 시험이었습니다. 수심 100m 이상 자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증가하니까요. 함체가 삐걱거립니다. 소음이 폭발하죠. 오늘은 다를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럽 평가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였습니다. 폴란드 평가관이죠. 미카엘, 어제 시험 봤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어땠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비웃었습니다. 인상적? 자네 정신 나갔나? 저건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이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 애들이 뭘 보여줬는데 그들이 원하는 걸 보여준 거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는 처음부터 한국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장영실함이 천천히 자망했습니다. 수심 50m, 70m, 90m. 소나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노이즈 플로어는 여전했습니다. 마이너스 12데시벨. 수심 100m를 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압력이 급증합니다. 함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2데시벨. 변함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심 120m. 여전히 마이너스 12데시벨. 수심 150m. 마이너스 12데시벨.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같았습니다. 옆에서 블라지예프스키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장비를 조작한 거라고.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당신 장비로 측정하십시오. 블라지예프스키가 자기 장비를 꺼냈습니다. 독일제 소나 시스템이었습니다.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12데시벨.
블라지예프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심해에서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다니.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함체 설계를 바꿨습니다. 압력 분산 구조죠. 특수 합금도 사용했습니다. 진동 흡수율이 일반 강철보다 3배 높습니다. 3배. 그리고 이음새를 최소화했습니다. 용접 기술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걸 다시 만든 겁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론 안 됐으니까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기존 기술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뒤집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장영실함이 부상했습니다. 평가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건 혁명이야. 독일도 못한 건데. 블라지예프스키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두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영실함이 보였습니다. 검은 함체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옆에 섰습니다. 힘드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예. 믿기 힘드셨을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첫 심의 시험 때요. 데이터를 보고 다들 울었습니다. 울었다고요? 네. 3년이 걸렸으니까요. 셀 수 없이 실패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장영실함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우리 아이들이 탈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탈 겁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당신들이 이길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예. 폴란드 입찰이요. 당신들이 이길 겁니다. 확신합니다. 엔지니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폴란드 본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넓고 차가웠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평가단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중립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팀이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일어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영실함의 정숙성 데이터 말입니다. 마이너스 12데시벨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한국 팀장이 답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수치는 실험실 환경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실제 해상에서는 불가능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 팀장이 물었습니다. 조작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불완전한 환경에서 측정한 거죠. 한국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는 공식 절차에 따라 측정됐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비웃었습니다. 로그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측정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미카엘, 자네 한국 편을 드는 건가?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자네가 본 게 사실이라는 보장이 있나?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경력 30년을 걸고 말합니다. 그 데이터는 진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가 앉았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재검증하겠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재검증? 블라지예프스키가 냉소했습니다. 또 당신들 통제 하에서 하겠죠? 아닙니다. 제3자 기관에서 해도 됩니다.
독립평가단을 구성하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2주 뒤 재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립기관 참관 하에서요. 한국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국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렌센 박사님.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입장이 난처해지실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일입니다. 입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하늘이 흐렸습니다. 걱정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압니다. 당신들은 늘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블라지예프스키였습니다. 미카엘, 자네 실수하고 있네. 한국 편을 들면 자네 경력에 먹칠하는 거야. 나토 계약도 영향받을 걸세.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다음 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성능 과장 의혹. 폴란드 입찰 신뢰성 논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에 전화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터를 숨긴 적 없습니다.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믿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비처럼 내린다. 중얼거렸습니다. 막을 수 없다. 2주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검증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 하지만 이미 승자는 정해졌다. 데이터가 말해주니까. 펜을 놓았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올 것입니다. 그 고요는 한국의 것이 될 것입니다.